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개 이상 이어진 문장 속에 다시 안긴 문장이 들어가는 이런 길고 복잡한, 즉 논리관계가 복잡한 문장들을 어떻게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단일 문장 속에 어떤가요? 안긴 문장이 들어가는 이 안에서 다시 수식 관계도 발생하는 이런 사례 살펴봤었고요. 이게 두 번째 강의였죠.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지난 강의였죠. 바로 이전 강의에서는 요거가 두 개 정도로 쪼개지는, 즉 이어진 문장으로 대등절 또는 종속절 이어진 문장을 한 두 개 정도로 쪼갤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논리 관계가 이렇게 순서 또는 원인 근거 또는 아니면 더하기 아니면 대립대조, 이렇게 대립대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리 관계가 방향성을 갖거나 이런 좀 복잡해지는 관계들을 어떻게 빠르게 이해하고, 또 그런 문장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성들을 이런 학교 문법적 측면과 더불어서 그러한 특징들을 이렇게 서술어의 관점, 그 다음에 수식의 관점, 그리고 여러 개의 문장으로 쪼개는 관점으로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또 문장 간의 연결 관계까지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 안에서 한 문장 독해가 필히 진행이 되어야 이러한 관계들을 또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어떤가요? 요 제시문 독해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을 또 다 잘 읽었다고 해서 어떤가요? 이렇게 제시문의 연결 관계들을 또 다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구분해서 공부를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단추인 문장 단위, 즉 한 문장 단위에 대한 독해 포인트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전 이후 문장 간의 연결 포인트들을 어떻게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팁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까지 아마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한 문장, 단일 문장, 그 다음에 한 두 개, 그리고 세 개 정도로 이어진 이런 복잡한 또는 연결관계가, 논리관계가 체계적인 문장들을 오늘까지 공부를 진행을 하면은, 그래도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한 문장 독해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개인의 소질과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자, 사고가 앞에서 뒤로 가는 거죠. 국민 각자의 성취에는 개인차가 생기기 마련인데 성취의 개인차는 복지 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성취가 이렇게 또 연결고리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논리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 2, 3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사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굳이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일단은 이념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개인의 소질과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쵸? 이렇게 세 가지 생각 서술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논리 관계를 다름으로, 그리고 마련인데, 자, 이거는 어떤가요? 마련인데인데 왜 사고가 앞에서 뒤로 가죠? 자, 일단은 요 인대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문장과 문장 단위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쵸? 그런데는 어떤가요? 사고가 A에서 B로 뭔가 흐름이 전환이 되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개인차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성취의 개인차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이 전환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차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취의 개인차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마련이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련 이어서 만약에 붙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이슈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쵸? A를 말하고 흐름이 전환돼서 B로 지금
상황이 뭔가 대립대조 비교관계가 잡히는 거가 아니라 얘를 그대로 받아서 문장을 좀 이어가는 논리인데 약간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가 그런데의 약자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뭐뭐인데, 그쵸? 한 문장 속에서 뭐뭐인데는, 그쵸? 인대냐 아니죠. 인대. 뭐뭐인대는 그런데 뭐 이런 거의 약자인데 이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문장 속에서 논리 관계는 지금 앞에서 이렇게 뒤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접속어 즉 연결어, 이 표지어라고 하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사례는 1, 2, 3 즉 이 세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면 이렇게 쪼개서도 생각을 해보고, 다행히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붙이면은 자, 이것도 좀 이제 사람의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연결하는 좀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개의 문장까지 연결되는 이어진 문장은 이 안에 뭐 다시 안긴 문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형 어절 또는 부사 어절, 부사절, 관형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수식이 막 계속 수식하는 내용들이 길어지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가. 하지만 이렇게 3개 이상 넘어가면 어떤가요? 조금 담백하죠.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수식 관계들이 복잡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경험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과학 이론은 자연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예측하는데 그 존재가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이론에서 예측된 내용이 실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이론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일단은 요 내용은 좀 더 길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가요? 일단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가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를 더 쪼개보면 어떤가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떤가요? 이렇게 그 이론은 쓸모가 없는 거죠. 일단은 이론이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론은 어떤 이론인가요? 경험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과학 이론, 그쵸? 그 과학 이론은 어떤가요? 예측을 하는데 존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측된 내용, 연결고리 이렇게 잡히죠. 예측된 내용은 실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 자, 핵심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 관찰 결과와 일치가 되어야 뭐가요? 이론이 예측된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쓸모가 있는데 그 이론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한 문장 읽고 나서 한 번에 이해되면 뭐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떤가요? 전략적으로 조금 서술어 찾아보고 수식관계 찾아보고, 그쵸? 이 안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쪼개면은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문장과 또 문장 간에는 연결 포인트가 또 잡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측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핵심은 뭔가요? 이론이 예측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쓸모 있고 쓸모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전 이후 문장의 연결 관계를 봐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즉 한 문장 단위의 관점 안에서 보면은 분명히 주어, 서술어, 그쵸? 뭐 목적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장 성분과 관련된.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주성분이죠. 그쵸? 이런 부분들은 주성분이니까 이런 거는 한 문장의 관점 안에서는 얘가 중요하지만, 하지만 문장과 문장의 관점 안에서는 꼭 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이후 문장에 반드시 연결되는 그런 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사어, 그 다음에 관형어에 있는 수식하는 한 문장에서는 덜 중요한 이런 포인트들이 이후 문장 또는 이전 문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관계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장 독해와 문장과 문장 단위 독해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한 문장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나요? 예측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 쓸모가 있을 수도 있다. 요게 이 문장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16번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기화기에서 공기와 연료를 먼저 혼합하고 그 혼합 기체를 시린더 안으로 흡입하여 압축한 후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 동력을 얻는다. 일단은 요거는 어떤가요? 정확하게 혼합하고 그쵸? 그 다음에 압축한 후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동력을 얻는다. 요 포인트가 잡히네요. 그쵸? 세 개의 문장이 이렇게 순서 관계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기와 연료가 먼저 혼합하는 이슈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혼합 기체를 시린더 안으로 흡입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압축하는 거죠. 한 번 더 순서 관계가 잡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가요?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동력을 얻는 1, 2, 3, 4, 5 다섯 단계의 내용이 이렇게 한 문장 안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장은 세 개의 문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쵸? 이런 포인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문장과 문장 간에 지금 보시면은 혼합 보이시나요? 이런 거가 지금 제가 문장과 문장 단위에서 말씀드리는 연결 관계 포인트입니다. 그쵸? 지금 그리고 혼합하고 흡입하여 압축한 후 어떤가요?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이렇게 일으켜서 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순서 과정. 그쵸? 이런 거는 사실 한 문장 속에 있는 이런 표지어들 있죠. 하여, 한후, 일으켜. 이런 표지어들을 잘 활용하면은 쉽게 A, B, C, D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가요? E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순서 관계들의 논리 관계의 요소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주고받은 대상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 내용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포인트 요거까지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독해 한 문장 독해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육상동물은 다리가 어정쩡한 상태로 기어다니던 양서류에서 완전히 수상생활과 결별한 파충류를 거쳐 좀 더 긴 다리와 튼튼한 근육을 가진 포유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면에서 점차 몸통을 높여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은 육상동물과 관련해서 어떤가요? 양서류의 포인트가 잡히고 파충류의 포인트가 잡히고 그 다음에 포유류의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쵸? 이거가 지금 수식을 받는 거죠. 어정쩡한 상태로 기어다니던 양서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수상생활과 결별한 파충류고 그리고 긴 다리와 튼튼한 근육을 가진 포유류로 진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1, 2, 3의 진화 과정을 지금 겪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가요? 또 사고가 앞에서 뒤로 가네요. 지면에서 점차 몸통을 높이 일으킬 수 있게 된 거죠. 몸통을 높이 일으키게 된 겁니다. 뭐가요? 육상동물이.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가요? 일단은 여기서 하나 쪼개지겠네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또 어디서 쪼개질 수 있을까요? 파충류를 거쳤다. 뭐 이런 정도에서도 한번 쪼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최대 3개 아니면 2개까지 쪼갤 수 있는 어떤가요?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수식 포인트가 좀 들어오네요. 요거에 대한 수식 관계들을 잡아내서 육상동물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를 거쳐서 어떤가요? 지면에서 점차 몸통을 높이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요거가 이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 잘 잡아서 수식 관계를 통해서 한 문장을 이해하시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8번 지중해 연안은 한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비롯해서 여러 문명이 발생했다 사라진 곳인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곳이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일단 요것도 한 문장입니다. 그쵸? 요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의심스러운 거죠. 뭐가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곳인지. 뭐가요? 지중해 연안이. 그쵸? 자, 더불어서 이 문장을 조금 더 쪼개볼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발생했다, 사라진 곳이다. 그런데 오늘날 모습을 보면 과연 이곳이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일단 쪼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은 한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을 비롯한 곳이다. 여기서도 한번 쪼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문명이 발생했다, 사라진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세 문장으로도 최대 쪼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쪼개면 또 헷갈리니까 2개 정도로 쪼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롯해서
이거 혹시 정확한 사전 뜻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 요거를 그냥 비롯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의 정확한 사전 뜻은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 따라서 지중해 연안은 한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문명이 발생했다 사라진 곳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곳이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이렇게 좀 쪼개서 이해를 하는 거고, 이런 표지어들 정확한 의미 항상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 독해를 하면서 이제 수식에 관한 이슈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쪼개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런 부사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표지어들 있죠. 뭐뭐를 시작으로 해서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 하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데, 이런 거는 또 약간 사고가 바뀌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갖는 표지어들을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모아서 좀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 항상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곳인데 요거는 뭔가요? 뭐뭐, 아까 제가 우리가 첫 번째 사례 했었나요? 거기서 뭐뭐인데 요거는 이게 맞네요. 그런데 요거하고 같은 맥입니다. 그러니까 1번 사례,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사례에서 사고가 앞에서 뒤로 가는 논리 관계는 이런데 표지어가 지금 잘못 사용된 거죠. 그 안에서 보면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 단위 안에서 이 표지어는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과 문장 단위에서는 제가 표지어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문장 단위 안에서의 표지어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잡고 있는 거가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 문법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런 포인트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자, 일단은 도시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은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요? 창조 환경이. 그 창조 환경은 어떤 건가요?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 요거가 먼저 되어야 뭐가 되나요? 창조 도시가 두 번째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지 간에, 그쵸? 이러한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문장 간의 관계를 보면은 일단 이 부분을 토대로 쪼갤 수 있겠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쪼개면은 요 부분도 어쨌든 종속절 이어진 문장이니까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보셔도 상관없겠네요. 요거가 지금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읽고 이해가 되면 오케이, 안 되면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서술어 부분, 수식 관계, 그리고 이런 표지어의 방향성, 자, 요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앞에서 뒤로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런 표지어 보면서 성장하려면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가는 사고를 계속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논리 순서는 뒤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고, 그리고 창조도시는 두 번째, 그 결과인 거죠. 이렇게 표지어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 또한 한 문장 독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문장 독해 관련한 간단한 팁이면 팁, 아니면 중요한 원리면 원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표지어들의 구분 체계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독한 국어의 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표지어의 구분 체계입니다. 크게 순류, 그다음에 역류, 순류는 앞에서 뒤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대립대조 비교로 해서 이렇게, 또는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우선 순류부터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류는 순서, 이유, 원인, 조건입니다. 자, 이거는 특별한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다른 책이나 강의에서도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 저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문장 단위와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단위를 구분해서,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지어들의 기준은 한 문장 단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A에 따라서 B, A를 비롯하여 B, 자, 이런 거 아까 제가 우리 확인했었죠. A를 비롯하여 B는 A를 시작으로 하여 B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앞에서 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A 하여 B, A 하고 B. 이 하고는 플러스도 있고 앞에서 뒤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A를 통하여 B.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인지하면서, 자, 중요한 거는 뭐죠? 이런 표지어를 기준으로 이전, 앞뒤에 있는 단어, 어휘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이유 문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니면 얘네들을 통해서 수식받는지 수식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잘 또 확인을 하면서 문장 독해를 완성하는 거,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순리와 더불어 아까 좀 전에 살펴본 어떤 거요? 목적이나 방법, 수단, 이유 등은 사고가 이렇게 가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A 하기 위해서 B, A 하려고 B, A 하도록 B, A 하려면 B. A는 B 때문이다면은 A가 먼저인가요? B가 먼저인가요? B가 먼저죠. 이거 역시 역류고, A는 B에 기인한다. 이거 역시 이렇게 가는 거고, A는 B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포인트들 잘 이해를 하시는 거 한 문장 독해에서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역류 이런 표지어들은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구분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구분 체계를 이제 문장과 문장 단위로 제가 이제 방향성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때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다만 지금은 한 문장 단위 관점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립대조 비교와 더하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대조 비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대, 전환, 선택 이런 것까지 저는 묶어버리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비교 포인트는 이렇게 안 잡죠. 보통 대립대조만 해서 뭔가 이렇게 부딪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비교 포인트까지 대립대조 비교로 같이 묶습니다. 요거가 이제 가장 차이점이고요. 일례로 이런 거죠. A처럼 B 한다 할 때 요거는 사실 부딪히는 거죠. 어쨌든 그쵸? 비유가 되긴 하지만 요거는 두 개가 나열이 되는 거죠. 그쵸? A 하듯이 B, 요 역시 비교 관계로 잡히는 거, A 대비 B, 또 A만큼 B 하면 이런 것도 또 비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A나 B, A지만 B, A는데 B. 아까 우리 는데 이거 확인을 했었죠. 그쵸? 이런 포인트들.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장과 문장 단위로 가면은 그러나가 되는 거고. 그쵸? 얘는 뭐죠? 하지만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얘는 뭐죠? 그런데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나, 따라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요 한 문장 속 표지어의 의미입니다. 그거를 문장과 문장, 즉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고 나서 얘를 끄집어 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라서,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문장과 문장 단위를 독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립대조 비교 관련된 표지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아서 좀 공부를 해서 이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독해를 하는 거죠. 아까 A를 비롯해서 B엔드라고 했는데 계속 얘를 그냥 비롯해서 이렇게만 읽는 거죠. 얘 진짜 의미는 시작인데, 요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음만 읽고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포인트를 위해서 이런 거 꼭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모르면은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전 찾으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거죠. 뭐뭐하는 한편, 뭐뭐뿐만 아니라 나아가, 뭐뭐 및 뭐뭐는 물론, 이런 식으로 뭐뭐하고, 뭐뭐하면서, 뭐뭐하자마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뭐뭐하는 한편 B, A하는 한편 B 할 때 이 한편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거 대립대조 비교 관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나 하지만과 같이. 하지만 이 표지어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면 두 가지 상황을 말할 때, 한 상황을 말한 다음 다른 상황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그냥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그쵸? 추가적으로 말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쵸? 다른 관점을 말할 때 말하는 거가 아니라 플러스의 개념입니다. A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A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말할 때 하는 거죠. A와 상반되는 B를 말할 때는 요 한 편을 쓰는 거가 아니라 그러나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꼭 챙겨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문장 속 관련된 표지어들을 모아서 방향성 개념과 제가 이제
연동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문제 출제 공식과 관련된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에 나열된 표지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